ETF 스토어 오늘도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신한자산운용의 천기훈 팀장님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가지고 나오신 상품이 이제 그 채권 쪽, 그 중에 또 장기 채권인데 미국 얘기를 안 할 수 없고요. 금리 인하 관련해서 내년에 인하 쪽으로 가닥은 잡지만 파월 의장이 중간에 한 마디씩 좀 말을 여지를 남기면서 그쵸.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나온 거는 물론 전도표상이긴 하지만 내년에 3차례 정도 인하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3번 정도면 내년 상반기에도 인하가 가능할 거다. 이러면서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수, 주식시장도 지금 활발하게 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또 이제 채권은 또 장기채는 호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최근 투자자들한테 이 미국 채권이 상당히 주목을 받잖아요. 현 시점에서 미국 장기채 이 투자 매력도는 어떠냐? 올해 국내 ETF 시장에서 시장 전체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채권형 ETF를 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이제 채권형 ETF의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네네네. 올해 한 해 동안만 뭐 국내외 채권형 ETF가 한 26조 이상 증가를 하면서 올해 국내 ETF 시장의 증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었다. 최근에 또 투자자분들이 채권형 ETF 상품들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채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이 되면서 이제 내년에 인하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러한 변수들이 들어오면서 불확실성이 좀 커지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 성과 측면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셨을 것 같다. 거의 컸죠. 예. 네네. 최근에 또 12월 FOMC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 FOMC가 되게 유의미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내년도 3차례 인하할 거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미 그렇게 선반영해서 최근에 급락한 금리나 이런 시장의 분위기들을 좀 용인하는 느낌. 오히려 굉장히 또 시장에서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러고 나서 테크주다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러한 기대감과 스토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점부터 내년까지의 장기채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꾸준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한에서 미국 장기채 투자 ETF를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신한에서 내놓은 상품 중에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가 있었나요? 국내 채권형 중심으로 상장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커버드콜 전략 장기채 ETF도 출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30년짜리 해외 라인업을 이제 좀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귀하는 차원에서 올 초에 내놓았던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ETF 있잖아요. 네네네.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한번 먼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그리고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콜 2개 상품을 네네.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이 2개 상품을 가져가 온 이유가 ETF로 만약에 미국 장기채를 투자를 한다. 불확실성이 있는 이 시장을 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단순히 하나의 상품, 하나의 전략보다는 그 시나리오별로 또 국면별로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개 상품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네네. 첫 번째 이제 제가 먼저 미국 30년 국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미국 장기채에 투자라는 상품이고요. 환해지 전략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월 분배금이라고 하는 배당금은 이제 재투자하는 전략으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원달러 환해지 전략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TLT와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에 대해서 해지가 돼 있으니까 네네. 가격 흐름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환해지 전략과 분배금 재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가격의 상승을 가장 잘 추종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운용을 하자.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래서 환에 대한 변수를 없애면서 분배금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최대한 그 장기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그리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운용을 한다. 많은 채권 투자자분들은 또 쿠폰에 대한 이자 수익도 많이 기대를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가 왜 분배금을 이렇게 재투자를 하냐라고 하시는데 미국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장기물이 크다 보니까 컨셉을 좀 명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채권 투자를 통한 이자 수익을 추구를 한다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컨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올 초에 나왔던 상품이고 이번에 나온 상품이 이제 미국 30년 커버드콜 ETF라 말이죠. 그렇죠. 커버드콜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한번 좀 상품 설명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하면은 최근에 또 국내 ETF 시장에서는 월배당 ETF 중심으로 해서 주식이나 채권 관련 상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저희 상품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미국 장기채를 매수를 하면서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면서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해서 월 분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는 상품이다. 저희가 월배당 상품인데요. 그 월배당의 재원은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 콜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월 배당금의 재원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채권 가격 변동성이 컸잖아요. 옵션 프리미엄이 10%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 배당 전략으로 미국제 30년 국제 커버드 콜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현재 기준으로 월 한 1% 이상 그리고 연 단위로 보게 되면 10% 이상의 월 배당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 와중에 제가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 했을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채 30년을 투자하시는 게 컨셉에 맞는 투자라고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튀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행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상대적 커버드콜 전략이 정방향 상품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 그러한 또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플러스로 유의미한 꾸준한 인컴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확고하면은 네. 정방향 상품으로 가서 수익을 조금 추구하시고 내년에 대한 그래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의 리스크를 좀 안고 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한다면은 커버드콜 상품으로 들어가서 배당력을 좀 키워서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앞전 상품은 다소 공격적이라고 한다면 뒤에 상품은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채권 가격의 시장의 변동성을 좀 제어를 하면서 네네네. 채권 투자의 또 하나의 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연말 되니까 틈틈이 채권 투자 상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연금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활용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장기채 투자 ETF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기존 상품도 투자를 하면서 이 상품을 섞었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좀 네네.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미국 장기채라는 투자 자산을 대응하는 그런 전략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생각보다 이 시장이 좀 행보장을 갈 것 같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커버드콜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이 두 개를 활용해서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신다면 일단 커버드콜을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메인 자산으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 이상의 월 배당금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그 배당금 재원이 매월 다르기 때문에 일정하진 않겠지만 이 배당금을 미국채 30년에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미국 장기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미국 장기채 가격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적립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년 말에 미국 장기채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전략으로 가게 되면 하방도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상방에 대한 포지션도 점점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운영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커버드콜을 가져가면서 30년을 적립식으로 이제 매월 재투자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올해 이제 미국 장기채 많이 투자를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또 우리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았고 내년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우린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니까 그럼 어떻게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네. 저희가 30년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 상품이잖아요. 그쵸. 저희가 또 월배당에 월배당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또 국내에서 가장 상품화를 그죠. 먼저 하기도 했고 그죠. 저희가 뭐 자칭 또 원조라고 저희가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게 또 네 번째 월배당 상품이거든요. 네네.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죠. 해지형, 그 다음에 이제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또 월배당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또 주요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매월 일정한 현금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월배당 ETF를 투자함에 있어서도 성장성과 배당률이란 두 개의 축을 놓고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S&P 500부터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까지 해서 성장성과 배당률 사이에서 내 투자 스타일에 가장 맞는 전략으로 또 대응을 하실 수 있는 S&P 500이 좀 성장성을 강조한 상품이다라고 했을 때는 미국 30년 국제 커버드콜은 배당률에 좀 집중한 그죠.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이제 본인 투자 스타일도 좀 대응을 하시면 또 효과적인 월배당 투자가 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장기채와 월배당 투자에 대해서 일반 계좌가 아닌 연금 계좌로 활용하시면 장점이 또 붙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금 계좌가 가지고 있는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의 과세 이연이라든지 본연의 장점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미국 30년 국채와 또 30년 국제 커버드콜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DC, IRP 계좌에서 100%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장기채를 이 스토리가 나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내년 말까지 봤을 때 내가 연금 계좌 안에서 메인 자산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퇴직연금 투자해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70%를 대부분 주식형으로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그 30%의 안전자산 포지션을 내가 이거 어디에 투자하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실 거고 생각보다 요거에 대해서 그냥 현금성 자산으로 놔두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요 30%를 또 미국 장기채 이제 커버드콜에 또 포지션 어느 정도 가져가시면 좀 더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효과적인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해보고요. 또 아무래도 또 이게 채권에 또 안전자산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면 주식하고 또 자산 배분 효과도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좀 효용성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매월 나오는 배당금이 15.4% 원천징수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받으면 15.4% 세금을 떼고 나오는데 그죠. 내가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않는다고 때는 하면 100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커버드 콜에서 100을 받아서 30년에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연금 계좌에서는 그 100을 오롯이 재투자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금 계좌에서 가질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다. 내가 세금으로 낼 거를 투자 포지션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당장에 현금흐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투자하는 기간 동안 과세가 이연되면서 내가 수령 시에 5.5%부터 해서 이제 저율로 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월배당 ETF는 활용해서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번 또 신에서 나온 이 미국 30년 국채 아무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은 미국 금리에 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가 뭔가 조정이 나지 우리나라 금리도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초점 맞는 상품을 이미 선보였고 여기에 하나 추가로 해서 좀 리스크도 테이킹하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추가적인 배당을 이렇게 가져가는 이런 상품을 또 하나 내놨다. 그래서 상당히 시점상으로는 되게 주요한 상품인 것 같다. 네. 보다 또 연말이고 네네네. 그렇죠. 내년에도 상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저희가 이제 아직 뭐 시작한 지 이제 네. 3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네. 지속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라인업들은 계속 구축해 나갈 거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시장에 없었던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되게 갈망하셨던 이런 상품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순차적으로 낼 예정입니다. 상품 소개해드리면 투자분들한테는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일반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연금 상품 같은 데도 또 포함시킬 수 있는 여력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좋은 정보를 앞으로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팀 오늘 감사하고요. 네. 연말 마무리 또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무리 잘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